제가 그 이게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마태가 같지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장악을 못해요. 국민의힘이요, 여러분, 공무원들을 장악을 못한다고. 그래서 왜 국민의힘이 그 공무원을 장악을 못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공무원들은요, 그러니까 KS, 경기고서울대, 서울고서울대, 뭐 경복고 서울대, 뭐 용산고, 뭐 이런 식으로 명문고등학교, 서울대, 앤드, 뭐 고시, 기수 이러면 동문회로 여러분, 동문회로 다 얽히는 거야. 동문회로 다 얽히니까 그 뭐 이회창 전 당대표 이런 분들은 그냥 동문회하고 그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들으면 대한민국이 손바닥 위에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뺑뺑이 세대로 바뀌어. 네, 오늘 패봉 얘기입니다. 이 뺑뺑이 세대로 바뀌니까 동문회 가도 별 그게 없어요. 동문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문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더 복잡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뺑뺑이 세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일명 옛날에 그 명문 고등학교라는 자부심과 이렇게 다 얽히면 우리가 곧 세상이고 우리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세상 인식이 좀 세게 얘기하면 뒷방 늙은이가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세상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상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뺑뺑이 세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학벌과 학번, 그리고 그 당시에 돌멩이 던졌던 분들은 자기가 다 민주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권 있잖아요. 학생 운동권 네트워크에다가 야, 니네 대학 동기 중에서 누구? 그러니까 학번 네트워크하고 그 전대협 네트워크, 운동권 코어가 정치 세력이 되면서 거기서 몇 학번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울 시내 그 당시에 대학 입학률이 여러분 20%대니까 80년대만 해도 그 네트워크로 보면 공무원들이 다 야, 누구 이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공무원들 누구 박혀 있는 걸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민 하나 자르는 거 복지부에서 벌어졌었던 일인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윤석열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5년만 비비면 되겠다 이거지. 5년만. 그리고 여러분, 정권 바뀌면 그리고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떡상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자기 확 출세하거든. 민주당 쪽 내 친구 이 줄을 잡고 있으면. 거기다가 민주당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를 몰랐다고. 그리고 누구 줄을 차려야 되나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민주당은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각 분야마다 윤곽이 드러나요. 보건복지부, 그 공공의료 얘기하고 있고, 공공의료 얘기하고 있었던 보건복지노조하고 그 뭐 김용익, 뭐 김윤 요 사단, 그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를 장악을 한단 말이야. 뻔하거든.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쪽하고 인맥이 돼 있으면 다음에도 계속 유지될 인맥이 보여. 근데 보수 쪽이라고 누구라고 인맥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정부에서 개 떨거지가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줄 쓴다는 게 확신이 안 서. 이해가 되세요? 법조계 있잖아요. 법조계 보수가 됐을 때 누가 뭐 어떤 인사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윤곽이 잡혀요? 사람마다 다른데? 윤석열이냐 홍준표에 따라서 뭐 오세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라인이 바뀌어버린다고. 근데 진보는요, 저쪽 좌파라고 하는 애들은 누가 되든 우리법 연구회 아니야. 누가 됐든 우리법 연구회고, 그 사람이 걔인데 우리 편이다 그러면 쭉쭉쭉쭉 승진시켜 줘 버리잖아. 앞뒤 안 가리고요. 뭐 박은정, 이성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응?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줄을 서냐고요. 그러니까 전대협, 학번, 그 네트워크가 보수 쪽에 옛날에 그 출신 고등학교 따지고 출신 고향 따지고 그 고시 몇 기수 따지던 이 네트워크로는 지금 좌파의 네트워크를 상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도 권력 이양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이양이.
아직도 MBC, KBS는 쟤네들 판이고 보건복지부도 아직도 쟤네들 쪽 그 사람들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쪽에서 누구를 승진시켰는데 극적극적 하는 경우가 생겨. 왜냐고요? 좌쪽한테 선대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활동을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리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냥 좌파의 누구, 뭐, 우리법 연구회와 어떻게 연출돼서 검사 중에서 누가 감겼고 법관 중에서 누가 감겨 있습니다. 이런 정보 활동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거 국내 정치 사찰이라고 국정원이 못해. 경찰이 하냐고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 쪽이 관료 사회에 각종 위원회나 그러면 거기서 관료가 누구 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튀는 증거를 하면은 시민단체가 붙어서 그 관료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도 여러분 갈굼 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튀면 좌파한테 갈굼 당한다고요. 가만히 뒤에서 좌파랑 선 닿아놓으면 정권 바뀌면 출세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로 해서 관료 조직까지도 좌파가 그 세대 연관성, 전대업과 학번이라는 그 키워드, 모든 학교에 운동권들만 모여도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학번마다 다 있고, 그리고 학과마다 다 있다고, 주요 학과마다. 그럼 그 인맥으로 우리 사회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전대업 세대가. 그런데 이거를 맞서서 정보 활동을 못해. 그러면은 여의도 연구원이라도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개념이 있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서 이런 정보 활동 해야 된다. 정당이 이런 정보 활동을 해서 우리 쪽 공무원이 우리 정당이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거라고, 법조 정책은 어떤 거라고,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어떤 걸 하고,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정해놓고 우리 사람이라고 그거에 의해 이데올로기 내지는 정책 방향이 우리랑 공감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고 누굴 승진시켜야 되고 그런 거를 쭉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책 방향도 없어.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관심사가 아까 얘기한 땅이에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부동산 개발과 지역구에서의 뽀티 떨어지기, 예산 가지고 지역구에 뿌리, 이런 것밖에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 우파가 없는 거죠.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내분이 터지신가, 내분에 있어서 누가 누구한테 줄 타고 있니,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관료 사회를 어떻게 장악할 거에 대해서 누구도 프로젝트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야,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전대협 네트워크로 구석구석에 사람을 박아놨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뽑아내지,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지,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우파 정당이 지금 얘기할 꼬라지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아직도 다 좌파판인 거예요. 여기 다 권력 이양이 안 돼. 선거로 해서 뽑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임명직 뭐 장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라니까. 밑에가 저변이 지금 권력을 윤석열 정부라고 돼 있지만 관료 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이양이 안 된다니까.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지들끼리 공천권 놔두고 저 개지랄이나 있고. 지금 여러분 우파가 얼마나 한심한지 느낌이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무슨 제가 못했어. 거기 박사학위 있고 뭐 해야 된다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연구원 원장이나 부원장 이런 거 다 알아서들 하고 그냥 무급 자리를 달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몇 명 뜻 있는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정보 활동이라도 좀 하게. 저쪽에 어떤 공무원, 저쪽에 줄 서 있는 고급 고위 공무원들 줄줄줄 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보 활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 차원에서라도? 그게 그것도 불법인가? 그런 거 하면 자발 들어가나? 좌파랑 어떻게 싸울 거야?
저쪽에서 어떻게 시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올 거고 무슨 정책을 하고 무슨 입법을 할 거고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보이콧을 하거나 태업을 할 거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뚫어서 우리는 무슨 정책을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국민의힘 이 때를 죽일 새끼들 막 이 개새끼들 이런 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막 숙청하겠다고 난리치는 이 꼬라지 보면서 아 씨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대가리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달관을 했죠. 아 그렇구나. 원투데이 갈 일은 아니다 이게. 앞으로 곪고 곪고 곪아서 얼마나 더 이 사회가 좌파들에 의해서 시민사회와 구속 관료사회까지 다 장악이 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지지자들로부터 니들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야 일을 할 인간들이지 이 인간들은요. 그래서 저도 이건 장기전이다. 그러면서 그냥 편히는 아니지만 에너지 좀 컨다운하고 저 되게 막 시름시름 알았잖아요. 시름시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되겠냐. 장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유재일이 말한 대로 또 돌아가네 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저라는 깃발 하나가 세워져서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냥 보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그냥 웃자고요 여러분.